산지에 있는 서민자금 지원 기능과 서비스를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올해도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종합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최건호 부원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최건호 부원장입니다. 네,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이후에 분주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출범한 지 150여일쯤 지났는데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겪은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통계적으로 볼 때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서민금융진흥원 제1선에 근무하면서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가까이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바로 위층에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끔 올라가 보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 신용회복을 지원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신용도가 낮아서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층도 살펴보면은 예전에는 중장년층 중심으로 상담객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층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저성장 지속으로 인해서 저성장도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가계 부채까지 증가하고 있어서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연령층도 점차 젊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즉 서민금융을 통합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서민금융 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일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코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금융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났고 젊은 층까지 확대됐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올해 4대 서민금융정책 자금 공급이 대폭 확대되지 않습니까? 지원 대상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텐데 확대되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금년 중에 서민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지원 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세희망 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과 같은 4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 규모를 작년에는 5조 7천억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1조 3천억을 더 확대해서 총 7조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 요건 측면에서 또 살펴보면은 종전에는 미소금융의 경우 7등급, 신용등급이 7등급인 경우까지만 지원이 됐습니다만 신용등급을 6등급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500만 원 늘려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 이상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드리는 바꿔드림론의 경우 대상을 당초 금리 20%에서 18%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서민금융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55만 명에서 약 67만 명까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서민 지원 금융 상품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듣고 본인에게 좀 적합한 금융 상품이 뭔지 이게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서민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서민금융유관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상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희망 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근데 단순히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지만 각각의 상품에 들어가 보면 총 23가지 상품들이 금리나 지원 조건들이 각각 상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서민들이 자기한테 적합한 서민금융을 바로 찾기는 매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 상품을 종합적으로 안내받고자 하시는 서민들께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콜센터인 1397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조회를 해보시면은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요즘 햇살론이라는 그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그 빙자해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민들께서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전화 상담도 좋지만 직접 찾아가서 좀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이 뭔지 안내해주는 원스톱 맞춤 대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매우 그 서민들의 입장에서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원스톱 그 맞춤 대출 서비스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그 여러 그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 대출 상품하고 정책 서민금융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각 상품마다 그 금리와 한도 등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적합한 상품을 찾기 위해서 본인께서는 본인의 신용도와 그 소득을 입력하게 되면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서민금융 상품 내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대출 신청 절차까지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합한 상품을 찾고자 하는 서민들께서 가장 잘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그 맞춤 대출 서비스를 위해서 51개의 금융회사들하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정책 서민금융을 포함해서 중금리 상품, 각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상품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금융진흥원의 통합콜센터 전화번호인 139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이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으시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4대 서민 금융 상품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소금융이죠. 이게 이제 다음 달부터 대상자가 좀 확대되는데 이게 이제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운영자금 또한 무담보, 무보증 소액 대출 사업인데 올해는 이제 대상자가 한부모, 다문화, 세터민 등 그 대상이 좀 확대되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올해 그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을 그 보다 촘촘하고 견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그 창업자나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온 미소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미소금융 생계자금 지원 대상을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세터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그 한도도 1,200만 원으로 하고자 하고 금리는 3%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그 2015년 7월부터 미소금융에서 그 창업 운영자금, 시설 그 개선 자금을 지원받으신 분들께 500만 원까지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해 드렸었는데요. 사고나 질병, 전환 등에 따라서 긴급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장제비, 재난 이주비 등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추가로 500만 원까지 더 확대해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미소금융 같은 경우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로 연락을 하시면 긴급 생계자금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요즘 취업하기 힘듭니다. 교육비, 생활자금, 누구보다 시급한 대학생, 청년층에게 다각적인 금융정책이 필요한데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그 청년 대학생들은 생활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고금리 대출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그 청년 그 대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청년 대학생 햇살론이 있는데 이 지원 한도를 당초 8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늘리고 그리고 그 최근 그 경기 악화로 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길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출금의 거치 기간이나 상환 기간도 각각 2년씩 더 연장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월세 보전금으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대학생들의 그 보전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올해 최대 2천만 원까지 그 한도로 하는 그 임차 보전금 제도를 신설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성실하게 상환을 잘하는 청년층에게는 취업 알선 프로그램도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서민금융진흥원은 그 청년층에 대해서 금융권과 그 협업을 해서 그 취업 알선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금융권의 그 청년 취업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 그 연계 이외에도 그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그 면접 요령 같은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취업 후 인센티브 측면에서 또 살펴보면은 현재 그 고용노동부에 취업 성공 패키지를 이수하고 취업에 성공까지 하게 되면 취업 성공 대출 상품을 지원해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지원 대상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한 분들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같은 그 청년 맞춤형 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그 7일에 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는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직업 상담사를 포함해서 청년 대학생 대상 그 전용 그 상담 직원 5명이 상주하고 있어서 금융 상담부터 취업 컨설팅, 그다음에 금융 교육까지 모두 지원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민금융을 지원받으려면 아무래도 신용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평상시 신용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신용관리를 잘하는 방법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신용관리는 그 평소 그 개인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는 그 항목들을 살펴보면은 그 매우 다양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대출 규모와 그 연체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대출은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으신 이후에는 대출금 이자나 원금에 대해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그 카드 대금과 공공요금 연체도 역시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신다거나 각종 공과금은 자동 이체를 시키시는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연체는 그 아무리 소액이라도 5영업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은 그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체 관리에는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신용 관리 측면에서는 본인의 신용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나이스 지킴이라든지 올 크레딧이라는 그런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1년에 3회까지 무료로 본인의 신용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본인의 신용도를 조회해서 관리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 정책들 보다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고 좋은 정책들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민금융진흥원 최건우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